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소식을 빠르게 커뮤콤입니다. 세계 최대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행사에 K반도체가 1차원 높은 기술로 주목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는 238층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으며 삼성전자는 서버 저장 공간을 기존보다 5배가량 확대한 1페타, 약 1000조 바이트급 스토리지 솔루션을 내놓았다고 전해지는데요. SK하이닉스는 2일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개막한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22에서 238층 512GB TLC4D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공개했습니다. 현존하는 메모리 반도체 중 최고층입니다. 그동안 지난달 27일 미국 마이크론이 양산을 시작한다고 밝힌 232층 낸드가 최고층이었는데요. 낸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보존되는 메모리 반도체로 업계에서 200층 이상은 꿈의 기술이라 불립니다. TLC는 셀 1개에 3비트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층이 높을수록 같은 면적의 고용량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장 용량은 늘었지만 고난도 설계 기술을 적용해 세계에서 가장 작게 구현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능과 효율이 높아졌는데요.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2.4GB로 기존 176층보다 50% 빨라졌으며 칩이 데이터를 읽을 때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은 21%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비용 성능 품질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PC 보존장치 CSSD에 들어가는 238층 제품을 먼저 양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적층 기술보다 데이터 보존, 처리, 관리에 관련된 기술 진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날 공개한 페타바이트 스토리지는 저장 용량을 1000조 바이트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폼팩터와 스택 구조를 갖췄습니다. 1페타바이트는 약 6GB의 영화 17만 4천 개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최대 200TB 수준의 스토리지를 운영해왔지만 이보다 5배가량 늘어난 솔루션이라며 저장 단위가 1차원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이 급성장하면서 대용량 메모리가 필수 요소로 등장해 이에 맞춘 반도체 기술을 내놓았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은 이날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메모리 시멘틱 SSD도 공개했는데요. 종래 SSD보다 데이터 읽기, 응답 속도를 최대 20배 향상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삼성전자 측은 AI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자동운전 등이 확대돼 산업 지형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삼성은 데이터 이동 저장 처리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1에서 3월기 낸드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5.5%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키옥시아 19%, SK하이닉스 18.1%, 미국 웨스턴 디지털 12.2%의 순위라고 하네요. 한편 이 소식이 일본에도 전해져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K반도체 최고층 낸드, 페타급 스토리지 한국 반도체, 또 한 걸음 리드했다. 라는 글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인 또 진 거야? 크크크크. 또 주가 조작을 위한 발표입니까? 어이 양산이 가능해지면 자랑하라고. 더 이상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서 이길 전망이 전혀 없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파괴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힘내, 키옥시아. 한국 보도가 모두 사실이라면 지금쯤 한국인은 자국 기술로의 로켓으로 달에 착륙하고 있겠지. 일본은 왠지 전혀 상대가 되고 있지 않잖아. 어떻게 된 거야? 원래 반도체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은 일본이야. 개도국으로의 추락이 확실한 일본과 선진국 정상회의의 지위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이라고. 더 이상 대한민국을 화나게 하면 도쿄의 원자폭탄에 비가 내려버릴지도. 일본은 한국을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거냐? 어차피 주가 조작에 적당한 발표겠지. 이미 반도체 공급 체인으로부터 한국은 제외되고 있는데 바보냐? 개발력이 없어져 제조 장치 분야로 도망친 슬픈 일본이었다. 일본인은 반도체로 한국에 참패하고 리튬이온 전지에서도 참패했네. 차세대 전지도 일본이 한국의 기술로 따라잡혀 참패하는 미래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 반도체에서도 졌습니까? 크크크. 스마트폰으로 패배, 음악으로 패배, 드라마에서 패배, 전기차에서 패배, 반도체에서 패배. 일본 귀여워, 크크. 한국이든 대만이든 어느 쪽에 반도체가 팔려도 일본은 소재로 돈 벌 수 있다고?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어떠셨나요? 그렇다면 일본 반도체 사업은 왜 이렇게 몰락한 것일까요?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 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해외 신흥 세력의 맹추격을 받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본 기술 인력들이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기술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불황에 빠져 있던 일본 업계에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이 잇따르면서 유능한 인재의 해외 유출이 이어졌다. 일본의 보수 성향 미디어가 자국 반도체 산업이 몰락한 이유로 일본 반도체 산업의 우수 인력이 한국과 중국 등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리며 했던 말입니다. 일본 주간지 데일리 신초는 최근 발간호에서 인재 유출로 중국, 한국의 기술새 나갔다라는 기사를 통해 NEC와 히타치, 후지스 도시바 등 과거 세계를 제패했던 자국 반도체 업계가 몰락한 이유를 조명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과거 산업의 쌀로 불렸던 초고성능 일본 반도체는 자동차, 가전에서 무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시장의 절반을 점유했지만 지금은 10%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고 진단했습니다. 1990년까지 세계 반도체 업계의 톱10에는 항상 6에서 7개의 일본 기업들이 포진했고 시장 점유율도 1988년에는 세계 전체의 50.3%에 달했다. 그런 영광의 시대가 쇠락으로 돌아선 계기로 우선은 1986년 미일 반도체 갈등 국면에서 미국에 완패한 것을 들 수 있다며 기사는 당시 일본 정부가 미국의 외국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 이상 요구를 대책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일본 기업이 한국 삼성전자에 반도체를 대신 판매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10년이나 지속됐다고 전했습니다. 한 IT 애널리스트는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자 마치 이때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한국, 대만 업체들이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피하려면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하라고 제안했고 일본 기업들은 이를 속절없이 수용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파로 1990년대 후반부터 NEC 등 주요 일본 기업의 반도체 부문이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고 세계 톱 메이커의 자리에서 하나둘 내려와야 했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은 한 곳도 세계 톱10에 들지 못하고 키옥시아가 간신히 11위를 달리고 있죠. 기사에서는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활발해진 한국, 대만 등으로의 인력 유출이 태평양 전쟁 패전 후의 폐허와 같은 오늘날의 참상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과 매년 신기술을 내놓는 K반도체 업체들의 선전.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